WRNG 이번 시간에는 개정 누리과정과 영유아의 놀이, 그리고 영유아 놀이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 목적과 목표, 강조점, 추구하는 인간상, 영역별 목표 및 내용 범주 등 주요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놀이의 유형을 알아보고 놀이를 통해 배우는 영유아의 특성과 놀이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교사의 놀이지도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개정 놀이과정과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최대 이슈는 바로 누리과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를 생각할 때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놀이활동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의 주요 특성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정이 되면서 성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구체화된 부분도 있고 조금 함축적인 의미로 제한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누리과정은 3에서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때 국가 수준의 공통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지역과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특히 여기서의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아를 중심으로 하고 놀이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그러면서도 기존에 강조하였던 전인 발달과 유아의 행복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유아의 자율성, 창의성 신장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유아 중심 또는 교사만이 중심이 아니라 원장님, 원감님 이렇게 기관에서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해 가는 것을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 중심의 누리과정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주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또 여기서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인성을 바르게 하면서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는 유아 자신이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호기심, 탐구심을 가지고 앞으로 창의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 태도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누리과정의 강조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건 아닌데요.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특히나 유아를 중심으로 하고 놀이로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인문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경험의 다양성, 통합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정립하면서 기존의 자유선택 활동이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렇게 활동을 전개했던 부분을 자유놀이라고 명칭을 조금 조정하면서 강조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좀 제한적이었던 놀이 시간을 충분히 편성하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고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면서 놀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으로는 놀이하고 나서 놀이를 계속 활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쉴 권리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놀이의 권리, 쉼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인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앞에서도 이제 성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3에서 5세 누리과정도 물론 공통교육과정이었지만 거기에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보장하는 면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이라는 차원에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에서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누리과정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경험의 격차를 해소해서 모든 아이들이 표준적인 수준에서 놀이할 수 있고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제 지금 현재 교육에서의 최대 이슈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도래하면서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것을 미래 인재의 어떤 모토로 삼고 있고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물론 이제 과학적인 발전 때문에도 사실 인간성이 조금 상실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교육계에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감성이 있는 사람을 강조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5가지의 큰 틀을 인간상으로 정해놓고 이런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에 했던 5가지 영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듯이 신체 운동 건강 영역과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과 자연 탐구 영역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하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연령별로 너무 세분화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긴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것들로 간추려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실내외에서 이것은 신체적인 것들을 움직이고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신체 활동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 그리고 안전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용 범주로 이것을 포함해서 신체 활동과 관련된 운동 활동들을 즐기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내용 범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이것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게 도와주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기존의 누리과정에 없었던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라는 것을 좀 더 겉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조금 더 목표에 집어넣음으로써 그냥 막연하게 관심 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책이나 이야기를 조금 더 활동 안에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범주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부분 플러스 책과 이야기 즐기기라는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사회관계 영역인데요. 여기서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좀 더 구체화시켜 본다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측면이 요즘은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이들 체험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범주로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가지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술 경험 영역인데요.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표현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음악과 동작과 미술 또 극놀이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나눠 놓은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묶어서 생각해 보려고 이제 교육과정의 목표를 조금 다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일단은 아름다움을 느껴야 할 거고요. 이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 특히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표현한 것,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 또 친구들이 표현한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하는 것까지 목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범주로는 아름다움 찾아보기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그리고 감상,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연탐구 영역인데요. 여기서는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이렇게 수학과 과학을 좀 나눠 놨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문제를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것,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변화가 있습니다. 내용 범주로는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는 누리과정의 전반적인 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놀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립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교사들이 꼭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의 놀이, 특히 놀이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저스와 소여라는 학자는 놀이는 곧 유아들의 삶이다 라고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놀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브라운과 본이라는 학자는 놀이란 의식과 언어 이전의 매우 원초적인 본능, 놀이는 곧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능처럼 논다라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하고 놀아야지라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티븐 나우마노비치라는 학자는 놀이란 마르지 않는 창조의 셈, 그러니까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의력, 상상력이 길러진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놀이를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토대로 이런 놀이를 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를 이번 누리과정에서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활동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놀고 그 안에서 배우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있는, 또 능력이 잠재된 능력을 갖고 있는 유능한 유아다라는 유아의 컨셉을 잡고 그 유아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놀이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특히 영아기 경험 바탕으로 해서 놀이하는 힘을 키우며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유능해진다라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가 놀이에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능동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배우게 되는 잠재적인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배우지 누군가가 주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개념화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유아가 괜찮은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이번 누리과정에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 놀이에서 유아는 특히 몸을 많이 움직이고요.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움직일 때 아이들을 보면 감각을 사용하고 마음껏 움직이고 안전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보호합니다. 스스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서 적극적으로 눈앞에 주어진 어떤 것들을 탐색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놀이 활동으로 시도해보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또 유아는 호기심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세상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상상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에서 유아는 재미와 기쁨을 느끼게 되죠.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또 해소하기도 하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활동,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유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유아는 주변과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사람과 소통해 나가면서 세상을 살피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들의 특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놀이가 얼마나 가치로운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놀이는 자유롭습니다. 놀이는 주도적이고
놀이는 매우 즐거운 활동이죠. 일단 자유라고 했을 때 이런 자유들이 있습니다. 놀이하는 것이 굳이 어떤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워하고요. 그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은 하면서 스스로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놀이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놀이는 자발적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하면서 아이들의 능동성 그리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동기로 유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이다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놀다 보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감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소가 되고 상상과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놀이를 하는 유아들을 쭉 살펴보면 아이들이 막 즐겁게 웃고 있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몰입을 하면 왜 멍해지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몰입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유머러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즐겁고 유머러스한 것이다. 놀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인간상과 그리고 누리과정의 5가지 영역들 그 안에서 구체화 시키려고 하는 개념들이 쭉 표방이 돼서 놀이경험과 이 누리과정을 토대로 인간상을 추구하였고 이런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이런 놀이를 개념화한 것을 토대로 아이들의 놀이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를 이렇게 흥미 영역별로 이렇게 구성해 놓는 것도 이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핵심적인 기본 틀이 있고 거기에서 좀 더 자유롭고 여러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유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할놀이입니다. 역할놀이란 영유아들이 아주 흥미로운 사건, 어떤 상황, 역할, 대상 등을 모방하면서 놀이를 재현해보는 활동을 말합니다. 교육적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특히 역할놀이는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창의력 발달,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역할놀이 지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놀 때 관찰을 통해서 놀이를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항목으로는 놀이에 참여하는 영유아들, 놀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쭉 지켜보다가 놀이 확정을 위한 도움과 자료도 주셔야 할 거고요. 놀이 시간은 얼마나 가져야 할지, 그 안에서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놀이 집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동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선생님들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놀이 중에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면서 선생님들이 중간에 이제 끼어드는 역할,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제 역할의 종류 정하는 것이나 인원이나 순서 정하는 것 등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때 보면 놀이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도움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제랑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고요. 또 관련된 동화를 듣기도 하고 현장 견학을 가는 등 이런 것들이 이 역할놀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쌓기놀이나 음률놀이 같은 활동적인 영역과 가까이 배치하여서 통합된 놀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진행 중인 놀이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놀이로 전환을 유도하시는 것도 좋은 지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역할놀이에서의 교사의 개입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조절하기 같은 게임 유형은 놀이의 자료를 첨가하거나 환경의 재구성과 조정을 유도합니다. 또 진행 과정의 보조 및 유지를 위한 도움을 주기도 되고요. 그러면서 현재 활동과 흥미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영유아 교사 간의 일상 대화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그 아이들의 놀이 과정이나 행동, 또 성취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 강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놀이가 중단될 수도 있고 반복적인 활동을 할 때 아이들에게 좀 더 새로운 방향에 대한 대안이나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진행 중인 영유아들의 놀이에 교사가 직접 같이 참여할 수도 있겠고 적당한 위치에 참여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과 개념 과정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교수하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지시나 명령을 통해서 직접 행동을 요구하는 통제 명령하기 이런 것들의 유형을 잘 살펴보고 교사는 이 중에 상황에 맞는 게임 유형을 적절히 조절하다 보면 아이들의 역할 놀이를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심화 확장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쌓기놀이입니다. 쌓기놀이란 여러 종류의 크기, 색, 모양, 형태의 블록들이 있죠. 그리고 블록 영역 옆에는 항상 소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소품을 이용하여서 구조물들을 창조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쌓기놀이인데요. 쌓기놀이에서 특히 강조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로는 미적 감각, 뭔가 구성해내기 때문에 구조화시키는 과정에서 미적 감각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구조화시키는 과정에 인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또 소근육, 대근육의 발달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발달들 이렇게 조화로운 여러 가지 발달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도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적인 관찰을 통해서 발달 단계와 중재 여부, 시기, 방법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쌓기놀이 구성 단계, 그러니까 아이들이 블럭을 옮기고 그 다음에 위로 나열하고 뭔가 구조화시켜 나가는 단계를 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놀이에 얼마나 아이들이 참여하는지, 또 사용하는 블럭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은 어떤 유형을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지, 또 완성된 구조물에 대한 설명도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놀이 중에 발생한 뭔가 블럭이 모자라고 서로 하겠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방식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놀이에 관심 갖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교사가 직접 놀이에 참여하는 방법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뭔가 구조화시킬 때 처음에는 막 대단한 거 만드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거 시범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여자아이들은 특히 쌓기놀이에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건축가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여자들도 이렇게 훌륭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또 놀이활동을 함께 참여하면서 적절한 중재와 상호작용을 하고 또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쌓기놀이 할 때 특히 협동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혼자 만들면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서 이거 하자 같이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또 공동의 목표나 과제에 대해서 이전 경험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거 만들게 저거 만들게 너는 찻길 만들어 나는 뭐 기차 만들게 뭐 기찻길 만들어 아니면 어떤 공항을 만들 거야 하면서 스스로 역할을 정하게도 되고요.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블럭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놀잇감의 특성에 따라서 놀잇감을 선정하고 활용하는 기술들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이들 간에 합의된 규칙, 예를 들면 내가 만들어서 전시한 것들은 내가 원할 때까지 부수지 않는 이런 규칙들을 정해 나가면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어떻게 놀이를 전개하면 될지 하는 협동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운동놀이입니다. 운동놀이는 주로 신체 수단을 사용하거나 신체적 운동 반응이 요구되는 활동을 우리는 운동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운동놀이는 당연히 신체 발달과 운동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요. 그중에 아이들은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물론 도와주셔야 되고 안전 능력이 증진되면서 기타 다른 영역들이 발달되어 나갑니다. 지도 방법을 보시면 놀이기구가 일단 적합해야 할 거고요. 또 노래들 간의 친사회적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 능력 발달이 그리고 되어가고 또 이동, 비이동, 조작 운동 기술을 고려하여서 영유아들에게 바른 자세, 정확한 행동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지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하다 보면 아이들이 운동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활동에 두려움을 느끼면 뭐 손을 잡아주시든 보조해 주시든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면서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활동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면서 놀이 활동을 살펴보시고 시설을 점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발달 수준에 맞고 흥미를 유발할 만한 다양한 활동, 기구, 설비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어놀이인데요. 언어놀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이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언어놀이니까 당연히 언어 발달 향상에 도움이 될 거고요. 언어는 인지, 사고 구조와 굉장히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인지 발달, 그 외에도 정서,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 좋은 놀이입니다. 자, 언어놀이 지도 방법을 보시면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다양한 언어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루 일과 중에 어떤 활동을 딱 언어 활동이다라고 꼬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그리고 공간에서 언어 발달의 모델이 되어주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촉진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등원해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모든 활동이 다 언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활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고쳐주려고 하시고 올바르게 언어를 사용하게 하려고 강조를 하시면 아이들은 이 분위기, 편안하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언어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언어놀이를 하다 보면 당연히 또래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게 인형극, 역할극, 상호 소통이 잘 되는 놀이들, 동극 같은 놀이 이런 것들을 소집단으로 마련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생각하고 또 또래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로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자료가 골고루 제공되도록 활동 자료도 마련해 주셔야 하고요. 이런 자료들은 언어 영역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역할놀이 영역, 과학 이런 것에 두시고 그곳에서도 통합적으로 언어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조작 놀이입니다. 수조작, 이게 합쳐져서 영역을 하나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물의 수나 양을 경험하는 것, 일단 수학놀이겠죠. 사물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조각 퍼즐을 맞추며 바느질하거나 조작적 게임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 자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것과 관련됐는데 특히 이것이 소근육 조작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다 수조작 놀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체 발달, 소근육 발달이 뇌 발달에 또 연결이 되겠죠. 인지 발달과 함께 놀이하면 사회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도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조작 영역엔 굉장히 많은 놀잇감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런 놀잇감들을 활용해서 수학적 개념 지식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분류하거나 서열화하거나 또 수를 세거나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래프를 만드는 자료 조직하는 활동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래와 소집단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게임이나 퍼즐 맞추는 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혼자서 교구를 조작하고 탐색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격려해 주면서 또 가끔은 놀이를 모르는 영유아들을 위해서 시범도 보여주는 식으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발달적 개인차를 고려해서 이 수준에 적절하고 단순하고 쉬운 활동에서 처음 시작은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활동으로 제공하면서 놀잇감 수준도 다양하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각 교실 안에는 굉장히 여러 수준의 아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나가면서 활동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활동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그냥 놀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후에 원래 있었던 놀잇감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이것이 아이들의 수개념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거에 의해서 분류해서 내가 원래 가져왔던 놀이 영역에 놀잇감을 다시 배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수조작 놀이를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 모래, 놀이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 있기도 하고 실외에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요. 무형의 성질인 물과 모래를 활용하여서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실험해보는 활동입니다. 일단 비구조화되어 있는 재료죠. 매체 중에 굉장히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물, 모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어린이집에 없다면 영역을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모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서 발달인데요. 아이들이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이 물, 모래를 가지고 마음껏 놀이하면서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 특히 신체 발달, 인지,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지도 방법인데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히 어떤 아이들 중에는 이 물이나 모래를 만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꺼려하지 않으면서 이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놀이 자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진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의한 다음에 합의하는 규칙, 예를 들면 뭐 모래를 눈에 뿌리지 않는다든지 물을 사용할 때는 남을 방해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실험이나 게임, 금놀이 같은 다양한 놀이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 모래 놀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릇이나 페트병, 삽 이렇게 퍼서 담고 그다음에 개량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놀이용품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이도구를 사용할 때는 청결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은 강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개방적인 발문을 통해서 놀이를 확장하고 네가 지금 뭐 만드는 거야? 이걸 더 첨가해 보면 어떨 것 같아? 또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하고 확장시켜 주시고 발달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놀이입니다. 과학놀이는 영유아가 주변 환경의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경험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과학놀이는 인지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면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또 과학놀이를 하다 보면 혼자서 하는 활동보다는 협력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이 되면서 그 안에 과학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 발달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과학놀이는 요새 창의융합 시대에 굉장히 강조되는 놀이잖아요. 그래서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도 방법인데요. 일단은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 자료와 환경을 먼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놀이 영역에 가보시면 어항이나 뭐 관찰할 수 있는 돋보기, 현미경, 또 식물 정도 있는 게 다거든요. 아니면 뭐 촉감을 할 수 있는 뭐 씨앗이나 이런 곡식 관찰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교실에 가나 너무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 줄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스팀 교육과 관련돼서 또 메이커 스페이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영유아들의 이해 수준, 흥미를 파악하고 이때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재미있는 과학놀이를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탐색 활동, 탐색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하는 과정에 실수가 발생하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실수도 존중해 주셔서 좌절하지 않고 도전의식 갖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상황이나 시간, 장소에서든 통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과학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찾아서 일상생활에서도 과학놀이가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런 과학놀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개념들, 또 활동으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나 글로 기록하거나 전시물을 전시하는 등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적 사고를 돕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영유아의 사고를 확장하고 탐색 수준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것은 또 기존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나 공학이나 또 예술이나 여러 가지 측면과 통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놀이로 선생님들이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술놀이입니다. 미술놀이는 자연이나 일상생활,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구성함으로써 여기서 강조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탐색, 표현, 감상의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인데요. 특히 미적 심미감 발달을 강조합니다. 지도 방법으로는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서 편안한 환경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또 미술 재료 외에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재활용품, 가전제품의 부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완성품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아이들한테 물어서 기록해 주시고 놀이 회상 시에 또래들 앞에서 소개할 수 있게 한다면 본인이 작품의 어떤 창작자로서의 어떤 뿌듯함도 느낄 수 있으면서 이것을 전시해 줌으로써 모두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성취감이나 만족감 또 긍정적인 스스로에 대한 자아 개념도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선생님이 그걸 수정해 주시거나 옛날 선생님들은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 아이들의 노력과 협동의 정도 그리고 요즘은 미술 요소를 강조를 하고 있는 활동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률 활동입니다. 마지막 놀이이고요. 노래 부르기, 소리 탐색, 음악 감상, 악기 탐색과 연주 이런 걸 비롯해서 음악에 맞추어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여보는 활동입니다. 감각 능력 향상과 정서 발달 여러 가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놀이입니다. 자, 지도 방법은 흥미있어하는 노래 가사판 또는 색깔이나 악기 표시를 한 악보 이런 걸 비추해 주셔서 아이들이 리듬 악기나 멜로디 악기 연주와 더불어서 노래도 해보고 악보도 볼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도 탐색해 보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소리를 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 조성해 주시고요. 또 음악 감상할 때 다양한 장르의 음악 제공해 주셔서 감상의 폭도 넓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는 소리 탐색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음악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사에 여러 가지 등장인물,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 노래를 활용해서 노래를 익힌 후에 극놀이 소품도 주고 이렇게 노래극처럼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도 해주시고 역할을 맡아서 음악과 더불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이런 활동들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놀이과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놀이의 이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